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에 관한 영어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도형이라 그러면 다이어그램이라 부르는데요. 이 다이어 할 때 다이어는 뚜르에서 나는데요. 뚜르고 그림은 우리말과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완전히 펼쳐진 그림을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는데요. 이 다이어라는 것은 뚜르니까요. 완전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림. 그게 바로 도형이죠. 그래서 다이어그램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림, 도형, 도표나 일람표로 나타내는 말이나 또는 작도 등으로 표시하다 할 때 우리가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도형인 점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닷이라 불러요. 이 닷이란 말은 튀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튀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젖꼭지점이나 또는 애기 튀어서 된 점을 나타낼 때 우리가 닷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 작은 점, 소량 또는 점을 찍다 또는 흩어놓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닷이란 말을 쓰는데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점을 딱 찍을 때 닷 이렇게 하죠. 즉 튀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선을 나타내는 말은 라인이란 말을 쓰는 것은 느리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래서 느린 게 라인이죠. 길게 느리다에서 나온 말이죠. 선, 줄, 직선, 행 이런 것을 우리가 라인이라 부르는데요. 느려서다, 주름짓다 할 때도 우리가 라인이란 말을 사용하죠. 라인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그림같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기도 하죠. 먼저 제가 영어로 먼저 해놓고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닷 하면 바로 점으로 된 점선이죠. 서클 체인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서클 체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그재그 하는 것은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된 것을 지그재그라 부르고요. 대시 하게 되면 이렇게 쭉 갔다가 점, 쭉 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클라우드 하는 것은 구름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힐이라는 것은 언덕 모양이죠. 그다음 룹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쭉 연결된 것을 룹스라 부르고요. 파도 모양 것은 웨이브. 그다음 지금 이 마우스 이어져 하는 것은 쥐의 귀 모양으로 처음 생겼다 해서 마우스 이어져라는 말을 쓰고요. 번개 모양인 것은 라이튼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서월을 하게 돼서 이게 바로 소용돌이처럼 된 것을 서월이라고 부르고요. 이는 성벽 모양으로 된 것은 캐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한 번 더 다시 또 이 선의 종류에 대해서 하게 보면요. 이 수직선은 바로 vertical, 그다음 수평선은 horizontal, 그다음 이거 사선은 diagonal, 그다음 곡선은 curved, 그다음 이게 나선 모양은 spiral, 그다음 파도 모양은 wave라 쓰죠. 구름 모양은 cloud, 지그재그인 것은 이런 모양이죠. 성벽 모양은 castle.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쭉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 것은 step up and down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이거는 상어처럼 생겼다 해서요. 샤크란 말을 쓰고요. 산처럼 생긴 것은 mountain. 그다음 이거는 톱니 모양은 jagged. 그다음 이 사람이 걷는 이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walk around란 말을 쓰고요. 이 점선같이 이런 것들은 바로 dash 또는 dot란 말을 쓰고요. 룹 형태는 룹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요. 점선은 영어로 dotted line. dot이란 말은 튀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점선을 할 때 우리가 dotted line 하면 예전 코스나 점선을 표시할 때 우리가 dotted line 쓰고요. 직선은 영어로 straight line을 쓰잖아요. straight, 직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선으로 부려놓은 할 때 우리가 straight line을 쓰고요. 곡선을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curve란 말을 쓰는 것은 비어이란 말인데요. 우리가 비어 하는 것은 비틀다에서 나온 말인데요. 원래 우리 고유어는 비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같이 양난을 긋게 되면요. 우리말이 조금 더 격음화 현상이 생겼어요. 약간 강하게 들려서 비어가 아니고 비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말은 비어처럼 아주 부드러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커브 하는 것은 비어에서 나서 돌려. 그걸 비틀다에서 나왔어요. 망고, 구분, 휨, 곡선을 따를 때 우리가 커브란 말을 쓰는 거예요. 형용사형을 쓰게 되면 컵이란 말을 쓰게 되면 비 하니까요. 돌리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분, 곡선미란 뜻으로 사용되고요. 컵의 차이 되면요. 명사형인데 우리가 유아리를 붙이면요. 이루다는 명사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명사형인데요. 무엇을 이루다 할 때 유아리를 붙여서 이루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컵의 차이 되면 굴곡, 망곡, 곡선이라는 뜻으로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형을 쓰게 되면요. curvaceous란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때 ACEOU에서는 우리말 그대로 읽으면요. 여겨서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어서 하니까요. 곡선미, 묵체미 할 때 curvaceou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curve linear 하게 되면요. curve라는 것은 꺾었으니까 곡선에다가 linear니까 선이잖아요. 그래서 곡선, AR을 쓰게 되면 관련됐다 뜻이죠. 그래서 곡선을 이루어진 뜻이 됐을 때는 curve linear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았듯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하나 살펴보면요. 체인이란 말은 체결하다 할 때 체인이니까 얽히다 뜻이죠. 그래서 사슬이나 연세를 나타낼 때
속박 사슬일 때 우리가 체인이란 말을 쓰고요. 지그재그란 말은 찌그러지고 짜그러졌다 해서 나왔어요. 지그재그, Z 모양이죠. 톱니 모양을 우리가 지그재그를 하는 이유는 찌그러지고 짜그러졌다 해서 지그재그란 말을 쓰는 거고요. 대시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부딪히다, 뜨던지다 이런 뜻인데요. 뜻은 다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다친다 할 때 바로 부딪히다 뜻이에요. 예, 너 다쳐의 말은 너 부딪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시란 말이 바로 그 다쳐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내던지다, 돌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충돌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대시하는 것은 쭉쭉쭉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예, 클라우드하는 것은 구름을 나타내는데 왜 구름을 클라우드를 하냐면 끌어오다예요. 즉 뭉친다 뜻이죠. 그걸 우리말로 웅치다라 부르는데요. 끌어서 모은다 뜻이에요. 모은다를 갖다 우리가 우다라고 하는데요. 끌어 모았으니까 바로 때, 다수, 먼지, 구름 이렇게 되고요. 뭉치다에서 놓은 말이에요. 힐이란 말은 우리가 언덕이란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우리말 허리에서 놓은 말이에요. 즉 사늘이를 우리가 언덕이라고 부르잖아요. 구름, 고기를 나타낼 때 우리가 힐이란 말을 쓰는 것은 바로 힐이 우리말 허리에서 놓은 말이에요. 룹이란 말은 고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룹은 우리말 얼럽에서 나는데요. 얼러서 꿰다에 나왔죠. 그 얼러, 뭉치다. 얼러서 이렇게 고리를 만드는 것을 얼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럽이 바로 룹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리 장식을 우리가 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도는 영어로 웨이브라 부르죠. 이거는 휘어서 비틀다에서 나온 말이라서요. 휘비 하니까요. 바로 웨이브란 말이 돼서 파도가 나타내는 웨이브란 말을 쓰죠. 번개를 나타낼 때는 우리 라이트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나려든다에서는 나려든다 말은 내리쬐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려드닝에서 우리가 라이트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번개치다 할 때는 우리가 라이트닝이라는 말을 쓰고요. 소용돌이 나타낼 때는 서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썰어넣으리라 해서 나왔죠. 썰어넣는다. 소용돌이 써서 다 썰어버리니까 휩쓸리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썰어넣는다 해서 서울을 썰어넣을 이 말이죠. 우리가 성이나 성벽을 나타낼 때 우리가 캐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켜서 두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켜서 두른다 말은 나누어 두르다 해서 나온 말인데 바로 캐슬, 이게 바로 성이죠. 성의 진짜 뜻은 바로 켜서 두르다, 나누어 두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소용돌이 나타낼 때 우리가 또 스파이럴 말 쓰는 것은 실 뽑아내리란 말인데요. 실을 뽑아낼 때 우리가 돌리면서 우리가 실을 쭉 뽑아내잖아요. 꼬임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럴 말이 바로 소용돌이, 즉 실 뽑아내려서 나온 말이에요. 상어를 갖다가 샤크라는 이유는 사악하다, 즉 사기를 친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탐욕스럽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어가 상당히 탐욕스럽기 때문에 사악하다 해서 샤크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관련된 말 하나가요. 또 수어크란 말인데 이건 속이에서 나오는데요. 속여서 가로채니까 기피하다, 책임을 피하다, 게으름 피우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예요. 제거란 말을 쓰는 째져에서 나는데요. 들쭉날쭉하니까 찢어지면 우리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래서 뾰족한 끝을 날 때 우리가 제거란 말을 쓰는 것은 째졌다 뜻이에요. 찢어졌다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거하게 되면 바로 제거하게 되면 찔리다, 들컹거리다, 왔다 갔다 들쭉날쭉하다 할 때 우리가 제거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평행선을 나타내는 말은요. 패러렐 라인을 쓰는데요. 이 패러렐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은 바로 옆이란 뜻이고요. 알러 하는 것은 아니다 뜻이니까 다르다 뜻이에요. 그게 이어졌다 해서 붙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에 다른 것이 쭉 이어져 있다 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 사이가 다른 것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평행하다, 평행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렐그램 하면 바로 평행한 그림이 됐어요. 평행사변을 뜻하는 말이 되고요. 패러렐리즘 하게 되면 이즘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패러렐리즘은 유사한 또는 비교, 일치할 때 우리가 패러렐리즘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선은 약간 우리가 삐껴나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어블리크란 말 쓰는데요. 어버는 뭐뭐에 대하여, 니겨 하는 것은요 꺾는다 뜻이에요. 우리 고유어죠. 니기다 하는 말은 꺾는다 뜻인데요. 뭐뭐에 대해서 니기다 하니까 꺾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선, 비스듬한 것이라는 뜻이 되고요. 어블리크를 하게 되면 부사 형태로요. 비스듬히, 간접적으로, 완곡하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선을 갖다 우리가 영어로 어블리크 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선은 영어로 우리가 스크루란 말을 쓰는 것은 설 꼬우다, 서서히 꼬아간다 뜻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나사못을 스크루란 말을 쓰고요. 또 다른 말로서 헬릭스란 말을 쓰는 것은 올려 켜서, 즉 올라가면서 감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헬릭스란 말은 올리면서 이렇게 감기잖아요. 그래서 헬릭스가 되는데 이거는 왼쪽으로 헬릭스가 되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헬릭스가 됐잖아요. 오른쪽 왼쪽 하는 그렇게 꼬아졌다 해서 나온 것들이에요. 우리가 해칭하는 것은 영어로 해치란 말을 쓰는데요. 해치는 말고도 우리말 해치다, 해치니까 도끼로 찍는다 뜻이죠. 그래서 잘라진 곳이다 뜻이에요. 자르다를 갖다가 해친다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해친다 하는 것도 사람을 자른다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래서 해쳐,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해칭선인데요. 이렇게
잘라진 면, 단면을 갖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해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음영을 넣었다, 음영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재료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을 약간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캐스트 아이런 하는 것은 주물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황동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거는 구리를 나타낸다고 해놨네요. 이건 유리를 나타내도록요. 가죽은 이런 모양. 예, 이렇게 해서 이건 액체일 때 이렇게 표시하네요. 그래서 약간 그 재료에 따라서 이 해칭선들이 조금씩 다른데 해칭은 마찬가지로 단면에 표시하는 그런 모양이 돼서 해치다에서 놓은 말이 바로 해칭선이 되는 거예요. 수평선은 영어로 호르잔트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려 자른 될 이 말이에요. 오려 자른다니까 오려서 자른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평선을 나타내는 말은 호라이즌이라는 말을 쓰는데 호라이즌의 근본적인 뜻은 오려서 자르다, 오려 자른 경계선을 뜻하는 말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그대로 오려서 자른다 해서 호라이즌에서 호리존털 하게 되면 수평을 가로에 좀 형용사형태가 되죠. 여기 바로 버티컬, 요거는 호리존털 이렇게 되죠. 수평의 수직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선은 영어로 버티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비어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우리말은 비틀다가 아니고 우리 고유어는 비어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비틀다는 양난 후에 우리가 경험 현상이 생기면서 비틀다란 말이 생기는데요. 원래는 비어다, 비어다 말은 돌린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게 되는 정점으로 향한다 해서 버티컬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의 정점의 뜻이 되고요. 버텍스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비어 특여사니까요. 방향을 바꾼다 해서 정점, 절정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각선을 나타내는 말은 다이어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이어는 뚫었다 뜻이고요. 건은 꺾었다 하는 각을 나타내잖아요. 각과 각 사이를 연결한다 뜻이에요. 그래서 꺾인 각, 꺾인 각으로 관통하는 선을 갖다 우리가 뭘 한다고요? 다이어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 꺾여, 널 이 뜻이니까요. 각과 각을 연결해야 우리가 대각선이란 말이 되죠. 이 한자말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각을 서로 대항하는 선이다 뜻이니까요. 뚫어, 꺾어, 널 하니까 다이어건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면을 나타내는 말은요, face라 하는 이유는 보여서,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얼굴, 면목, 면, 표면을 나타낼 때 우리가 face란 말을 쓰고요. 어떤 도형의 모양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shape이라 쓰는 것은 썰어서 만든, 잘라서 만든 것을 우리가 shape이라 해서 모양, 형태를 뜻하는 말이죠. 각을 나타내는 말은 angle이란 말을 쓰는데요. 왜 angle이라 하냐면 안으로 꺾었으니까 안꺾을 해서 angle이란 말이 됐고요. 그래서 각도란 뜻인데 지금 여러 가지 각도의 모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cute angle 하는 것은 예각을 나타내고 right angle은 90도 직각을 나타내고 obtuse angle 하는 것은 둔각을 나타내죠. straight angle 하면요 수평을 나타내고요. reflex angle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반사된 각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complete angle은 서로 겹치는 것을 나타내서 360도를 뜻할 때 쓰는 말이죠. 각각 한번 살펴보면요. 직각을 나타내는 말은 right angle 쓰는데요. 왜 right를 갖다가 직각에 썼냐면요. 원래 right란 말은 넓히다예요. 넓히다. 넓히다는 것은 쭉 곧었단 말이죠. 고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곱게 쭉 해서 직각이 말이 되는 거고요. 어떤 각에 대해서 곱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고든 이래 돼서 직각이란 말이 되고 둔각은 자 obtuse라는 말을 쓰는데요. obtuse는 뭐뭐에 대해서 뚜지단 말은요 때리다 뜻이에요. 우리가 뚜까 한다는 말은 때린다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뚜저 하는 것은 때리다 뜻이에요. 뭐뭐에 대해서 때려서 둔하게 됐다, 뭉툭하게 됐다 뜻이에요. 그래서 뚜저란 말이 때리다 뜻이죠.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때려서 뭉툭하게 됐다. 그게 바로 어부투에서 둔각이 되는 거예요. 어부툰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뭐에 대해서 둔하다 이 말이죠. 툰드, 둔하다 하니까 둔화시키다, 무디게 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각을 나타내는 말은요. acute angle란 말을 쓰는데요. acute는 아구 트다. 아구가 텄다니까 아구는 입구잖아요. 그 입구를 갖다 텄다니까 날카롭다 뜻이에요. 뾰족하다, 민감하다 뜻이죠. 그래서 acute는 아구를 텄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모서리를 나타내는 말은 영어로 엣지란 말을 쓰는 이유는 이때 요 위의 면과 옆의 면이 서로 잇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따라가는 요걸 모서리라 부르는 이유는 서로 엣지는 서로 잇대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이를 서로 맞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아주 이런 말이 되죠. 예, 모서리란 말이 엣지란 말을 쓰는 것은 잇대져 있어서 나온 말이에요. 삼각형을 나타내는 말은 triangle을 말 쓰는데요. 이 트리란 말은 들이다. 우리가 뭘 들인다 또는 삼다란 말 쓰죠. 우리가 1, 2, 3 할 때 1은 자신이고 2는 당신이고 3은 제3자 할 때 3을 들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 사이를 들인다, 사이를 삼다 하죠. 그때 그 들이가 바로 트리가 된 거예요. 들이다. 다른
참잘 것을 우리가 들여온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try, 그 다음 앵글은 각이니까 트라이앵글 하니까 삼각형이 되겠죠. 삼각형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뭐 정삼각형 이렇게까지 있는데 삼각형은 트라이앵글. 다음 이등변 삼각형은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이등변 삼각형을 영어로 아이사스리즈라는 말을 쓰는데요. 아이사스를 할 때 아이사하는 말은 이게 이섯이란 우리 고유어예요. 우리 고유의 이섯이라는 것은 같다란 뜻에서 이섯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솟을 있어 해서요. 솟아 있는 것이 같이 솟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두 개가 같이 솟아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솟아 있는 변이 있는 게 바로 이등변 삼각형. 솟아 있는 두 변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섯 솟을 있어 같이 솟아 있다 이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각형을 나타내는 말은요, 테트라건 또는 쿼드앵글, 쿼드리레트럴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데요. 테트라 하는 것은 터트려 하는데요, 또는 쿼드라 하는 것은 깨트려인데요. 다 터트리다 깨트리다 니까 부수다 뜻이잖아요. 왜 이런 말을 사라고 썼냐면요, 사라 말은 천지사방을 네 개로 조각으로 나눈다 뜻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터트려, 테트라 또는 포란 말도 마찬가지로 파, 부수다 뜻이에요. 예, 포나 테트라나 쿼트라나 다 이거는 부수다 깨트리다는 뜻인데 천지사방을 네 개로 나눈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테트라니까 터트려, 네 개로 꺾었다 하니까 꺾은 하니까 각이잖아요. 그래서 사각형이 되는 거고요. 쿼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깨트려 하니까요. 사라되고 앵글 각이잖아요. 그래서 사각형 사변이 되는 거고요. 예, 쿼드리 하는 것은 깨트리 하니까 사를 나타내는 거요. 레트는 늘어뜨리다 하니까 옆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변을 나타내서 네 개의 변 해서 쿼드리 레트리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각형한테 사각형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여기는 또 평행사변형, 여기는 또 뭐 사다리꼴, 마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연 모양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각형, 각이 4개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말이에요. 정사각형 나타나는 말은요, 스퀘어란 말을 쓰는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스퀘어는 뭐뭐 서, 그다음 퀘어인데 이 서는 정확하다 뜻이에요. 정확하게 3개, 4개다.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제가 터뜨렸다, 깨다, 파다 하는 것은 다 사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정확한 사다 이 말이에요. 정사각형을 하다가 바로 스퀘어. 그래서 이걸 광장이라는 말도 쓰고 또 제곱이라는 말도 스퀘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나타내는 말은 렉탱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렉탱글은 넓히다.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직각이라는 뜻이에요. 쭉 늘리단 말은 직선으로 꺾었다. 각을 꺾었단 말이죠. 그래 똑바로 꺾었다 이 말이에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꺾는데 쭉 가다가 꺾는데 똑바로 꺾었단 말이죠. 그래서 렉탱글이라는 말이 바로 직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또 아블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봇하게 느리다. 오봇하게 느리다 해서요. 쭉 오봇하게 쭉 느렸다 해서 나온 말이 바로 직사각형의 장원영의 판장의 뜻이 됐어요. 아블롱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평행사변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패러렐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라 하는 것은 옆이란 뜻이고요. 아니를 하는 것은 다르다 뜻이고요. 그림 하니까요. 옆에 다른 것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다. 즉 옆에 바로 이거하고 이거 옆에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아닌 것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 그림이다. 그게 패러렐로그램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름으로 나타나는 말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말 마름이란 말이 뭐냐면요, 바로 이 식물과 같은 이걸 마름이라 불러요. 물속에 사는 식물인데요, 요런 그 마름 열매가 있는데, 여기에 거의 밤처럼 이렇게 맛이 있는 그런 그 열매예요. 이 깨문. 근데 지금 이파리나 지금 이 모양 자체가 다 마름모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모양이라고 해서 마름모라 부르는데, 마름모로 나타나는 영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람버스란 말이 있어요. 이때 람이란 말은 넘는다, 넘친다니까요. 넘친다는 말이고, 베스는 배란 뜻이에요. 그 배가 넘친다니까 배가 불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 높이 부풀어져 있다 뜻인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배가 불룩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람버스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이어프란 말을 쓰는데요. 다이어는 뚫어, 계속해서 나온 말이죠. 뚫어, 바래다 뜻인데요. 아주 바래다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삼배라 나타나는 말인데요. 삼배가 아주 바래면 이렇게 모양 자체가 삼배 모양이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옛날에는 월경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저귀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다이업하게 되면 요 모양도 마름모지만 또는 기저귀라든지 기저귀를 채운다든지 이런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또 라진저란 말을 쓰게 되는데요. 라진저는 늘어진 이란 뜻이고요. 지는 각이란 뜻이에요. 굽었다 뜻이에요. 그래서 늘어진 각이란 뜻이 되세요. 각이 이렇게 쭉 길게 늘어졌다 뜻이에요. 즉 늘어진 각이라니까
요게 바로 지금 둔각이잖아요. 둔각.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어진 각을 갖는다 해서 마른 모를 나타낼 때 라진저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마른 모는 이 식물이라면서 나왔고요. 람버스, 즉 배가 불룩하다 해서 나왔고, 다이어퍼, 지금 요거니까 아주 바래진 삼배를 나타내는 삼배 무늬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라진저란 말은 늘어진 각, 둔각을 가진 도형이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사다리꼴을 나타낼 때는요. 트라피지엄이라는 말 쓰는데요. 트라 하는 것은 터트려 하니까 내 살을 나타내잖아요. 피즈는 삐짓다 하니까요. 발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이음은 이루다 이런 말이에요. 즉, 네 개의 발을 이루고 있다. 네 개의 발을 가졌다. 발이 네 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등변 사각을 할 때 우리가 트라피지엄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트라프조이드 하게 되면 바로 네 개의 발처럼 보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다리꼴에 이런 말이 되고요. 트래피즈 하게 되면 체조나 고개용 근해, 즉 이런 모양을 나타낼 때 우리가 트래피즈란 말을 쓰는 거예요. 발이 4개 있다 이 말이겠죠. 예. 오각형을 나타낼 때는요. 펜타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펜타는 것은 편다. 손가락을 다 펴면 5개 되잖아요. 그게 꺾였다니까 5를 나타내는 각을 나타내니까 오각형이란 말을 쓰는 거고, 팔각형은 옥타란 말을 써요. 왜 옥타를 쓰냐면 4개씩 올 같다 이 말이에요. 올 같으니까 2개가 묶였다니까 우리가 팔을 나타낼 때 요 동그라미 한 개가 살을 나타내고 옛날에는 사진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옥타 하는 말이 바로 팔을 나타내는 말이고, 곤 하는 것은 꺾었다니까 각이잖아요. 그래서 팔각형은 옥타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번엔 이 뿔을 갖다 원뿔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곡선에 대해서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쌍곡선이란 말이 있어요. 쌍곡선은 영어로 하이퍼볼러란 말을 써요. 하이퍼라는 것은 업이 하니까 위라 뜻인데요. 볼라는 것은 뿌리다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기 보면요. 요게 지금 원인데, 원은 지금 평행하게 이렇게 탁 자르면 이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끄는데요. 요 각이, 지금 요 각 있잖아요. 요 각하고 우리가 요 각하고 요 각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요 지금 이 모서리의 각하고 이 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모서리의 각하고 각게 이렇게 딱 자르면요. 요 각이 똑같이 이렇게 딱 자르면요.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파라볼라가 되고요. 요게 평행 여기 이렇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타원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조금 더 각도를 더 높게 자르면요. 여기에 쌍곡선을 만들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보게 되면 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이 수평에 똑같이 맞춰서 각을 갖다 하면 그걸 갖다 우리가 파라라 부릅니다. 파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옆이란 뜻이죠. 그 옆으로 똑같이 이렇게 빛을 비춰서 만들게 되면요. 파라볼라가 되는 거예요. 요 각하고 지금 요 각하고 요 각이 똑같은 각이 돼요. 그럼 파라가 됐어요. 파라가 바로 바라 하니까 바라 빛을 비춘다 뜻이에요. 빛을 비추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그게 파라볼라가 돼서 포물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타원은 그 각보다도 더 짧게 이렇게 작게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자르면요. 뭐가 되냐면 여기에 바로 타원이 만들어져요. 수평으로 이렇게 딱 자르면요. 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각을 좀 더 높여서 이렇게 딱 자르면요. 쌍곡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여지는데요. 하이퍼볼러 하게 되면 하이퍼는 업혀 위란 뜻이거든요. 위에서 빛을 내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각을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각을 주게 되면요. 바로 이게 하이퍼볼라가 돼서 위로 빛을 뿌려서 투사에 생긴 그림자가 쌍곡선이 되고요. 같은 각, 파라는 옆이란 뜻이니까 같은 각이란 말이에요. 같은 각으로 하면 뭐가 되냐면요. 바로 포물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각보다 더 작게 만들면 바로 오벌, 바로 타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예. 타원은 영어로 오브란 말은 알배알, 즉 알처럼 보인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달걀 모양, 타원형을 오브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이트 하는 것은 알배하다니까 달걀 모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타원을 나타낼 때 이클립스란 말을 쓰는 것은 이 일 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고요. 립스는 내뺀다, 속의 것을 다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략한다 뜻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양 자체가 안에 이 똥똥한 구형에서 안에 것을 싹 빼버리면요. 이게 좀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클립스 하게 되면 바로 타원이라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원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요. 원은 영어로 서클이라는 것은 서굴러, 돌아간다 뜻이죠. 그래서 원, 고리가 되고요. 서컴프런스 하면, 서컴 하면 싹 끄끔에다가 부려내다니까 원을 가져온다니까요. 바로 원줄을 따야 돼. 싹 서컴프런스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크를 쓰게 되면요. 얽혀 하니까 호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여기 호죠, 호. 그 다음 다이어메타는 뚜르 미트 하니까
뚫어서 잰다 하니까요. 뚫고 지나가니까 바로 지름이 되는 거예요. 반지름은 영어로 radius란 말은 느려대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닿았어. 느려 닿았어 하니까 반지름이 됐어요. radius가 반지름이에요. 다음 코드란 말은 꼬다 뜻인데요. 줄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걸 현이라 불러요. 여기 바로 코드죠. 코드. 이해하시겠죠? 부채꼴은 영어로 섹터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섹터. 섹터는 secured, 잘라낸 부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또는 우리가 펜처럼 생겼대서 붙이는 바람 부채처럼 생겼대서 펜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펜 쉐입 하는 것이 바로 이 부채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는 요걸 우리가 활꼴이라 부르는데요. 활꼴은 영어로 세그먼트. 세그먼트라 쓰는 것은 섞여 만들면 잘라서 만들었다. 이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만들었다 해서 섞여 만들면서 단편, 조각. 지금 여기처럼 요런 모양. 활꼴을 나타낼 때 우리가 세그먼트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또 다른 말로서는 활을 나타내서 bow shape. 그래서 우리가 bow shape 하게 되면 활 모양이 된다해서 활꼴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자 우리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인데요. 입체 도형에서 먼저 요걸 우리가 실린더, 요걸 콘, 요걸 큐버, 요걸 구를 갖다가 우리가 글로브 이렇게 쓰죠. 그다음 여기는 피라미드, 그다음 이건 프리즘이라 불러요. 이건 테트라헤드론이라 부르고 이건 8개에 대해서 옥타헤드론이라는 말을 붙여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원기둥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실린더란 말을 붙이는데 실린더는 원래 뜻이 굴린 두러, 둥글게 굴러댔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굴러내서 시가 발음이 실로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굴러내서 나왔죠. 원뿔을 나타낼 때는요. circular cone이란 말을 써요. cone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굳은 딱딱이 쓰는 뿔 모양이란 말을 써 놓은 말이에요. circular는 잘 알다시피 싸굴러 어리하니까 싸고 도는 원형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circular 하는 것은 싸고 돈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원형이가 뜻이 되죠. 다음 정육면체는요. 큐브라는 말을 붙여요. 왜 큐브를 하냐면 굽었다 이 말이에요. 둥글게 돌아가면서 번호가 매긴 모양이 됐어요. 굽었다 해서 굽은 모양이 돼서 이게 큐브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정육면체는. 그 다음에 이거는 굴은 영어로 상당히 맞는데요. 오브라면 오봇하게 생겼다 해서 오브란 말을 쓰든가 아니면 글로브 굴러 붙는다 해서 둥글게 부풀다 해서 나와서 글로브 또는 우리가 스피어란 말을 쓰기도 해요. 스피어는 속을 뺐단 말이에요. 속을 쏙 뺀 둥근 부분을 우리가 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구면, 구체, 지구로 나타낼 때 우리가 스피어라는 말 쓰죠. 이 스피어가 들어간 말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되게 중요한 말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앰모스피어 하게 되면 휘모라스피어 해서요. 대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지오스피어 하게 되면 직권을 나타내고 리서스피어 하게 되면 리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리쩌다 하는 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될 때에서 암스권을 나타낼 때 우리가 리서스피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또 에스세누스피어 하게 되면요. 에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고요. 센이라는 것은 세다 뜻이니까요. 강하지 아니한 스피어 해서요. 연약권이라는 말 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이드로스피어 하면 물을 나타내니까 수권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다른 말들도 상당히 많은데 다 이건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삼각부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트라이앵글 피라미드를 말쓰는데 이 피라미드는 뜻이 뭐냐 하면요. 팔이 묻다. 파라오를 묻는다 뜻인데요. 파라오가 바로 왕이란 뜻이잖아요. 왜 파라오가 왕이냐면 팔이란 말이 바로 팔이 우리말의 팔이란 말은 바로 벽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벽을 우리가 팔이라 부르는데 우리말 고유한 말이에요. 이거 파리를 세운 곳을 우리가 팰리스라 부르죠. 그걸 갖다가 궁궐이라 불러요. 그 파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집을 갖다가 파리호라 그러는 게 바로 왕궁을 나타내기도 하고 왕을 나타내는데 그 파라오가 묻혀 있는 곳을 피라미드라 부르죠. 그 피라미드는 바로 파라오가 묻어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피라미드 모양이 바로 트라이앵글러 피라미드라 해서 삼각뿔이 되는 거예요. 삼각 기둥을 나타낼 때는요. 트라이앵글러 프리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프리즘이라는 말은 원래 부러짐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톱으로 잘라서 부러뜨려된 모양을 우리가 프리즘이라 부르는데요. 프리즘 모양 자체가 톱으로 잘라서 부러뜨린 그런 모양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 프리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사각기둥은 당연히 쿼드레틱 프리즘 하면 되겠죠. 육각기둥은 마찬가지로 헥사고널 프리즘. 아까 말했던 헥사 하는 것은 6을 나타내는 말로 프리즘은 다 똑같으니까요. 그럼 왜 6을 헥사라 부르냐면요. 혀 하는 것은 두 개를 갖다 붙인다 뜻이고요. 켜다 하는 말인데 켜다는 것은 쌓는다 뜻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6이란 말은 3과 3을 서로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흑혔어 해서 서로 달라붙여서 꺾었다 해서 육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정삼면체는요 테트라헤드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테트라는 것은 살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헤드라는 것은 에워 두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즉 면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에워서 둘렀다 하니까 바로 면을 나타내는 말인데, 면이나 선으로 쌓인 입체를 우리가 헤드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에워 두르다에서 나왔으니까요. 정팔면체는 옥타는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팔을 나타낸다고 말했고, 에워 두른다를 헤드론이라고 붙여서 팔면체를 할 때 붙이면 옥타히드론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팔면체가 되겠죠. 원그래프를 나타내는 뜻은요 파이 차트란 말을 쓰는데, 차트란 말은 가르다 뜻이에요. 가르다는 것은 갈라서 만든 사각형 모양의 그림표란 뜻이에요. 이게 갈라서 차트란 말이 이 원래 뜻은 가르다. 그러니까 지금 원을 갖다가 파이를 갖다가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가르다 하니까 파이 차트가 되고요. 막대 그래프 할 때는 바 그래프란 말을 쓰는데, 바는 우리말 발이 바로 막대기죠. 막대기를 친다 할 때 우리가 발 친다 하잖아요. 그 발을 막대기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장애 할 때 우리가 바란 말을 붙이죠. 발 친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여름에 우리가 햇빛을 가리게 할 때 발 치잖아요. 그 발이 바로 막대기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한 그래프를 바 그래프라 부르고, 꺾은선 그래프는 라인 그래프.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화살표는 영어로 arrow라 붙입니다. 왜 arrow냐면 얽어 놓았다, 얽어서 이렇게 놓았다 하는 말은 우리가 활을 쏜다 할 때 활을 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놓아고요, 얽어 이렇게 놓았다, 서로 얽어 놓았다니까 화살을 갖다가 이 활에다가 화살을 갖다가 놓았다, 이게 바로 얽어 놓아서 화살이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에 대해서 영어 어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후민영이었습니다.